스텝들을 좀 푸셨나? 소리 풀었어? 스텝 2. 오, 안 울렸니 내가? 그래? 스텝 2 어차피 뭐 좀 풀 거니까. 그래.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까지를 다 나갔어. 다 나갔고 이제 2차 함수를 나갈 차례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2차 방정식 실력이 2차 함수를 잘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오늘 2차 방정식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몇 개 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 테스트를 좀 볼 거야. 확인 테스트를 좀 볼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2차 함수를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 2차 함수를 제대로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빠르면 여러분들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2차 방정 오늘부터 2차 함수를 나갈 수도 있는데, 테스트 나오는 결과 상태를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 여기 몇 쪽이야? 116쪽을 좀 펴보세요. 116쪽을 조금 펴서 테스트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시켜볼까? 좀 시켜볼. 같이 좀 풀자 그냥. 문제를 좀 같이 풀게 얘들아. 방인이 같은 경우는 뭐 까먹은 것 같지만 또 아예 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또 애매하게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뭐 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일단 여러분들 116쪽에 2번부터 볼 거야. 2번부터 볼 거야. 자, 이번에 보면은 2차 방정식 저럼의 식이 등장을 했는데, 요 놈의 근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은 알파랑 베타라고 했었고, 요 알파랑 베타의 크기 관계가 베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플러스 1을 뺀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만, 시험에서는 풀어서 맞췄냐가 중요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거든. 자, 여러분들아, 지금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누가 더 크대요? 베타가 더 크대죠.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대답해 봐봐. 알파 베타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얘들아,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었어. 이 허수는 얘들아, 여기에 내가 y라고 한번 써본다면 이 i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강인? 어때 너는? 실수 3분의 7이라고 쳐보자. 얘 양수니 음수니? 양수. 얘는 뭐예요? 음수죠. 그치? 허수 이거 i, 마이너스 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구분을 안 한다고 했었어.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그 부호, 그러니까 양수 음수다라는 그런 개념은 실수에서만 등장한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허수에서는 여기 플러스가 있다고 양수라고 해도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얘 음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i라는 것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됩니까? 허수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 했었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값에서 베타가 더 크대. 약간 베타가 더 큰 거니까 크기 관계가 주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이 알파랑 베타가 허수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다시 i 마이너스 i 이게 더 크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알파 베타는 모두 실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맞아요? 맞습니까? 실제로 한번 계산해봐야 되라. 이거 2차 방정식 근이잖아. 판별식 한번 때려보시면 b제곱 빼기 4ac 해보시면 양수 나오시죠? 그쵸? 실근이란 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셔야 돼. 문제에서 말이 안 나와도. 자, 어쨌든 간에 이놈의 값을 계산하여라 이랬어. 그럼 얘들아, 알파의 값을 알아야 되고 베타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근을 구하시려면 근의 공식을 때려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 근의 공식을 갖다가 때려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 근데 근의 공식 쓰시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그지 같은 이게 풀마의 루트까지 나오는 이러한 복잡한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여기 대입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식을 갖다가 변형이란 걸 좀 시켜볼 거야.
이걸 이대로 내가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대입하기 힘드니까 변형을 시키실 거야. 그럼 얘를 변형시키는 방법 중에 얘는 분수끼리의 빼기니까 통분이란 걸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통분을 시키자. 됐으니까 여기가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빼기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에다가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을 구하면 되는 거야. 맞나? 근데 얘를 보시면 도대체 알파 베타 아니 얘보다 더 복잡한데 어떻게 구하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 떠오르실까? 근계관 내용이 떠올리십니까? 떠올라지십니까? 그래. 두 근의 합을 계산해 보자. 둘이 더하시면 예분의 마이너스 저거니까 얼마? 좋아. 마이너스 7이고요. 둘이 곱한 것은 얼마니까? 11이니까 요 내용을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요 내용을 이용해서 이 값을 요 파란색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가보자. 요 놈을 정리하시면 분모부터 전개하자. 그럼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야.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 곱한 값 여기 나와 있고 둘이 더한 값 여기 나와 있으니까 분모는 완벽해졌네. 그쵸?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할 건데 이거 두 개 가지고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구하지? 이건 중딩 실력이죠. 중딩 실력. 얘랑 계산했을 때 같아지시려면 여기다가 4알파 베타 조지시는 거 맞나? 그쵸? 계산합시다.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이니까 제곱해주면 49일 것이고 알파 베타의 값이 11이니까 해주면 빼기 44가 되어서 값이 5일 거야.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을 갖다가 제곱했더니 얼마인 거야? 5인 거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그렇지. 루트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어. 둘 중에 누군지 아직 몰라. 그런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슨 수? 양수시겠죠. 양수. 납득이 되니? 됐어? 그래서 요놈의 값은 최종적으로 분자가 루트 5가 될 것이고 분모는요. 계산해보시면 11 빼기 7 플러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5분의 루트 5라는 결과가 나오시겠지. 괜찮습니까? 얘들아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을 때 공부할 때 마인드를 잘 다듬으라 했어. 요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해가지고 문제 맞추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맞추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니까 필기에 두십시다. 필기하세요. 허수는 크기 관계가 없어요. 양수, 음수 개념이 없으니까 크기 관계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돼. 알고 있으셔야 돼. 자, 다음 된 친구들은 7번 넘어갈게. 7번. 자, 7번을 보시면 자, 2차 방정식 저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저놈이래요. 저놈이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안 지울 거니까 문제 읽으면 문제 한번 봐봐. 어차피 잘 안 지우잖아. 자, 지금 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 그랬는데 아직 뭔지 모르지. A, B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라는 게 근이 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러한 2차 방정식이 얘래요. 그러니까 요놈의 근이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요 내용을 먼저 봐야겠니? 아니면 요 내용, 물결 내용을 먼저 봐야겠니? 문제를 해석하자. 위에 있는 얘들아,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모르는 게 알파, 베타, A, B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요놈의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래. 여기는 알파랑 베타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물결친 내용을 먼저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물결친 내용을 갖다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 어쨌든 요놈의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렇죠? 이쁘지가 않아. 그렇다고 근의 공식을 쓰자니 분수에다가 또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는 뭘 쓸 거냐면 근의 성질인 근계관을 쓰실 거예요. 요 내용과 둘이 곱했을 때, 이거 잘못 썼네. 근계관 쓸 거야. 근데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니까 두 근을 갖다가 더해준 것이 10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곱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1이라는 값이 될 거고 걔가 근계관에 의해서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아,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여기서 근계관을 한번 써보시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지 않니? 근이 알파 베타니까 더한 것은 1분의 마이너스 a가 돼서 마이너스 a. 둘이 곱한 것은 1분의 b가 되어서 b.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 a, b 값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바꾸자 얘들아. 일단 얘를 보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 2니까 결국 양변을 역수 취해 주시면 2분의 1이라는 값 나옵니까? 그쵸?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에요. 끝났고.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분수인데 더하기니까 일단 통분을 갖다 한번 해보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러한 결과인데 알파 베타가 얼마랬냐면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습니까? 눈에 힘줘라이. 맞니?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그러면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군.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얘가 5예요 적어주시면 결국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2분의 1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둘이 곱한 값 최종적으로 얼마? 2분의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얘들아, 내 눈이 말하지 내가 앞에서 풀어주는 건 주입이야, 주입. 알고 있죠? 주입이야.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떤 것부터 째려봐서 해석을 해야 될까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 나는 물결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잉. 알아듣죠? 민혁아, 거기 문 살짝만 열어줄래? 살짝만. 많이 열면 너 얼어 죽어. 살짝만. 됐어. 내일 학교 일찍 가니? 아침에 똑같이 등교야? 그렇구나. 아니, 축구 있잖아. 이따 새벽에. 그래서 학교가 혹시 늦게 등교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2002년 때 그랬거든. 16강 진출했다고 다음날에 학교 안 오고 8강 진출했다고 다음날 또 안 가기도 하고 이상했지. 그러니까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이런 근계관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래. 자, 넘어가서 11번 갈까요? 11번. 자, 11번을 보시면 0이 아닌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래놓고 보기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을 골라라 라고 그랬어. 자, 그럼 봐봐. 왜 보자. 자, 어쨌든 간에 첫 문제 서두에 A, B, C가 다 0이 아닌 실수를 했으니까 이것들은 0이면 안 되실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요놈의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쓰시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실 거예요. 그럼 우리 짝수 아시는 분들은 짝수 쓰시면 되고 아니는 친구들은 아닌 거 쓸 건데 난 그냥 짝수 모른다고 칠게. 그럼 B제곱 2B를 갖다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허근을 가지랬으니까 0보다 작겠죠. 맞니 보쳐라? 0보다 작을 거야. 자, 근데 여기 4, 4 똑같으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4를 갖다 나눠주시면 B제곱 빼기 AC라는 게 0보다 작다라는 사실 괜찮습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됐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 그래 놓고 우리 기억부터 확인해 보자. 문제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걸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이라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것도 한번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B제곱 빼기 4AC라는 값 나오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시려면 요 판별식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그치? 커야 돼.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보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이게 0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을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말은 굳이 쓰자면 B제곱보다 AC라는 게 커요라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얘들아 지금 ABC가 실수를 했거든요. ABC가 0이 아닌 실수거든요. 그럼 얘들아 얘는 실수라는 숫자를 갖다가 제곱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음수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음수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B가 0도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항상 어때야 돼? 큰 값일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다. 됐니? 근데 그것보다 큰 값이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겠니? 괜찮아? AC 값이 양수야.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을 갖다가 계산할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요 놈도 0보다 큰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니까 한번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맞죠? 확인해 봤더니 얘는 AC가 B제곱보다 크죠. 그쵸? 근데 얘는 B제곱이 4AC보다도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될까 안 될까? 확실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죠. 모르는 거죠. 맞냐? 봐봐. 아니, 말을 잘못했구나. 절대 안 되는 거지, 얘들아. 미안해. 내가 두둥어 방향을 잘못 봤어. 자, 얘는 B제곱이 AC라는 것보다 작아요. 근데 얘는 B제곱이 4AC보다 크대. 근데 AC가 양수니까 얘들아, 요것도 양수거든?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4AC는 요 AC보다 더 큰 거야. 4배나. 근데 그것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니? 괜찮아? 그 다음 니은 가보자. 니은에서는 cx제곱 빼기 6bx 플러스 9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판별식을 갖다 써보면은 자 얘는 뭐 짝수 쓸까? 36b제곱에다가 빼기 4ac니까 36ac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지. 자, 여기 36, 36이니까 양변을 36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 b제곱 빼기 ac가 음수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b제곱 빼기 ac가 양수니라고 묻고 있잖아.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되네요. 얘도 틀린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들아 얘밖에 없어. 문제에서 요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랬으니까 이것밖에 아는 사실이 없어. 디귿 값이다. 디귿. 디귿에서 뭘 했냐면은 방정식이 졌다고요. 그럼 우리 저거 판별식 써보시자. 판별식을 갖다 써보시면 4a제곱 c제곱 빼기 4배에다가 bcab니까 ab제곱 c 이게 0보다 크니? 라고 묻고 있어요. 난 지금 판별 썼습니다. 자, 이게 0보다 큰지 확인해 볼 거야. 근데 4, 4가 있으니까 일단은 4를 갖다 양변 나눠보자. 그럼 얘는 a제곱 b제곱 c 이게 맞니? 라고 묻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 얘들아 여기도 ac 있고 여기도 ac가 있죠. 하나씩. 그치? 그래서 쌤이 뭐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ac 분의 1이라는 걸 할 거거든. 지우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ac는 지금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곱했을 때 ac 빼기 b 제곱만 남을 거거든. ac가 양수지. 양수 곱했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쵸? 네. 이거 맞는지 확인할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b제곱 빼기 4ac가 음수래. 근데 얘는 ac 빼기 b제곱이잖아. 돼요, 안 돼요? 가능한 거 맞습니까? 돼요? 얘랑 얘는 마이너스만큼 차이잖아. 얘가 음수래. 그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만큼 붙였으면 양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은 틀렸고 디귿만 맞으니까 몇 번이겠어? 2번이실 겁니다. 얘들아 이거 실제로 시험에서 내신에서도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 강서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나오는 문제거든. 이거 생각보다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이거 양수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너네 되게 문제를 쉽게 보는 것 같지 왜? 자, 다 적었으면 넘어가서 14번 갑시다. 14번. 자,
14번의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여기 교육청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문제가 2년 전, 지금 22년이지 아직 2년 전에 강서고등학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 똑같은 문제 나왔었어. 이 문제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 자, 보자.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무슨 수가 되랍니까? 정수가 되라시죠. 정수. 그쵸? 정수가 되래요. 그렇게 됐을 때 m 값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요놈의 방정식의 근이 나올 텐데 그 근이 다 정수가 될 거라고 했어. 맞아? 근데 그렇게 해줄 때 m 값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 m 값이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그 m 값을 다 더해달래. 문제 상황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내가 요놈의 근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을 생각해 볼 건데 이거 여러분들 근 구하시려면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같은 걸 해봐야 될 거거든.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 1, 1, 뭐 2m 빼기 1 이렇게 써봤자 여기 m 플러스 1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 수가 없거든. 납득되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근의 공식을 쓸 거냐? 근의 공식을 쓰면 또 분수에다가 여기 막 풀마에 루트에 막 지랄지랄지랄하게 나오니까 이게 정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보다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계관을 또 쓸 겁니다. 그럼 둘이 합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을 각각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m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됩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m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얘들아 요 식 모르는 게 지금 알파, 베타, m 값이 다 얼마인지 몰라요. 세 개나 다 얼마인지 몰라요. 알파, 베타, m 다 얼마인지 몰라. 근데 식이 두 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 m 값을 깔끔하게 다 구하는 건 힘들겠지만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요. 이 알파랑 베타가 무슨 수라고요? 정수래요. 정수래요. 그리고 m 값도 뭐랍니까? m 값도 정수시래죠. 그렇죠? 자, 내가 한번 30초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식을 조금 바꿔보면 될까? 고민 좀 해봐봐.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수라는 거야. 정수. 혹시 은수 뭐 떠오르는 거 있니? 소리는? 틀려도 돼, 얘들아. 강의는? 해보고 싶은 거 없니? 해보고 싶은 게 막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걸 볼 거야. 여기도 m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m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식을 다 m은으로 바꿀 거야. m은 써볼 거야. 그럼 얘를 좌변 넘기시고 얘를 1로 넘겨도 괜찮겠죠? 그럼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니? 되겠나요? 근데 그래서 그 m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좌변에 있는 알파, 베타 이 자식은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여긴 2배의 m 대신에 이거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빼기 1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또 얘랑 해주니까 마이너스인데 너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속어 있냐면 m이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m이 없는 문자로 식을 바꾼 거야. m이 없는 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이런 거니까 얘를 갖다가 싹 다 좌변으로 한번 넘겨서 생각을 해보자고. 됐니? 자,
알파 베타가 무슨 수라고요? 다 정수들의 항연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 식을 좀 치사하게 바꿀 거야. 두 개로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쨌든 곱해서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므로 여기 하나 각각 알파 베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분배했을 때 알파 베타 만들어지지 않겠어? 됐지? 그리고 또 분배해가지고 2알파도 만들어내고 2베타도 만들어내니까 2알파가 만들어지려면 이 알파가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주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2베타가 만들어지려면 이 베타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플러스 2가 있어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전개해보니까 2랑 만나니까 플러스 4거든. 근데 우리는 실제로 플러스 3이고 싶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1은 0 쓰시면 되겠니? 납득되겠니? 네,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난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그냥 우변으로 넘겨서 는 1이라고 바꿔도 괜찮죠. 되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니 얘들아? 좀 치사해 보이지?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다시 알파 베타가 무슨 수라고요? 정수예요. 얘들아, 그러면 알파랑 2랑 더한 이 값도 무슨 수겠어? 정수일 것이겠죠. 둘이 더한 요 놈도 뭐겠어요? 정수시겠죠. 야, 그럼 정수랑 곱했는데 얼마 되란 소리야? 1이 되란 소리지.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면 넌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너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넌 얼마 줘야 돼? 마이너스 1이시면 되겠죠. 고철하자면 안 돼요. 맞아? 선생님 이거 말고 이런 거 안 되나요? 3이고 얘가 3분의 1이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가 뭐니까?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1이시려면 알파 값 얼마? 마이너스 1. 베타 값도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 너 값도 마이너스 1이려면은 그때 알파 값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베타 값 얼마? 마이너스 3. 되겠니? 되겠어? 네. 아, 그러니까 나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이렇게 첫 번째처럼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하신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 우리는 m 값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m 값은 여기 밝혀져 있어. 그럼 알파 베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파 베타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쌤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본다면 1번의 결과에 의해서 m 값이라는 것은 마일, 마알파, 마베타니까 요 마일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1 나오세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나오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마삼을 넣으니까 마삼을 넣어주면은 얼마야? 5 되겠니? 네, 그래서 m 값이 두 개 나왔고 그놈의 합이 토탈 얼마다? 6이다 적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문제 봐봐. 문제 좀 어렵다. 네, 이 문제를 원래 바로 15, 16, 17 이쪽 문제를 풀려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제를 써준 건데 봐봐. 약간 내가 설명해 준 것만 보면 뭐 근기관 썼고 뭐 얘를 m은 이라 해놓고 대입해 보니까 뭐 이렇게 식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좀 억지로 뭔가 인수분해를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답이 나오더라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심오한 내용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죠. 문자가 두 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원래 풀려? 두 개보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도 괜찮고 두 개 이상이셔야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 그래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 베타, m 해가지고 모르는 문자가 3개야. 그럼 원래 알파랑 베타랑 m 값을 구하시려면 식이 3개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돼. 3개 이상이셔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인데? 2개인데 결국 우리가 알파 값과 베타 값, m 값 같은 것도 구해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뒤에서 나중에 좀 배울 내용인데 봐봐. 내가 a 플러스 b가 1이에요 라고 써놓으시면 이거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 하나만 가지고는 a 값과 b 값을 결정 지을 수 없어요. 되게 많아요. a가 1이면 b 값 0, a가 100이면 b 값 마이너스 99. 되게 많지. 되게 많은데 내가 여기다가 딱 한마디만 써놓으면 답이 하나로 결정돼. a, b는
음이 아닌 정수래요. 음수가 아닌 정수래요. 그럼 0부터 0, 1, 2, 3, 4 이런 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A 값과 B 값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얼마? 1, 0 혹은 0, 1로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말 자체에서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정보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것을 지금 활용한 거라고. 맞아? 맞아? 그럼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m이라는 게 들어있는 그 식을 m을 소거하는 거죠. 요 m 대신에 알파 베타를 넣어주는 식인 거니까 m을 소거해서 알파 베타 즉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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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들만 나와 있는 식으로 바꿔서 해석해 준 거야. 이해가 되겠나? 됐니? 그래서 이제 곱했을 때 1인 것은 둘 다 정수인 거니까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가시는 거지. 좀 어려운 내용이라 했다잉. 알고 넘어가세요. 다음 15번. 얘들아 필기를 하는 건 다음에 네가 그 필기를 봤을 때도 알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게 필기야. 칠판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붙하는 게 필기가 아니다. 누누이 말해요. 성우가 오늘따라 더 늦네. 15번. 15번. 귀신이네. 들어와. 더 짧아졌다 앞머리가? 더 짧아진 것 같은데? 바람 맞아서 그런가 방금? 오면서? 바람 맞아서 그런가? 뭔가 머리가 더 원래 올라. 15번. 자, 2차 방정식 전음의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라고 했어요. 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요. 그럼 여러분들아, 요 근을 생각하실 때 근을 굳이 알파, 베타라고 둘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3배를 했으니까 근을 갖다가 내가 하나를 알파라 하면은 나머지는 3배 되어 있는 3알파라고 쓰시면 되지 않겠니? 괜찮겠니? 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요놈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3알파라고 했으니까 야, 여러분들 지금 요거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3알파라고 해봤자 이거 인수분해 지금 할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난 인수분해 안 할 거고 근의 공식 당연히 안 쓸 거야. 식이 겁나 지저분할 거거든. 근데 근이라는 게 나왔고 문제에서 K를 물어봤는데 K는 개수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던 것처럼 뭘 쓸 거냐면 근계관이라는 내용을 또 쓰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4알파일 텐데 걔는 a분의 마이너스 b인 거니까 4k가 돼요. 따라서 일단 알파랑 k라는 게 같다는 게 하나 유도됐네.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쓰실 거예요. 그럼 얘는 3알파 제곱이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예분의 너니까 여기가 3k 플러스 6이라는 게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지금 위 첫 번째 식에서 알파랑 k라는 게 같은 값인 거니까 그걸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대신에 k를 써도 무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3k 제곱은 3k 플러스 6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k 마 2, k 풀 1 되니까 k 값이 얼마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됐나? 근데 k 값이 2가 되면 알파 값은 k랑 같은 값이니까 알파 값은 2가 될 거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알파 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되시겠죠. 됐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근도 구할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그냥 k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k 값 둘이 더해주면 얼마다? 1이다. 괜찮겠니? 응.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내가 테스트지를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쉬어보세요. 2차 방정식 좀 보자.